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두 차시에 걸쳐서 언어와 사고작용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면서 두뇌에 대한 것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차시에는요, 언어와 두뇌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선은 두뇌 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진화한 것으로 보는가,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두뇌를 이렇게 이제 이따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 이렇게 잘라봤을 때 맨 가운데 아울복합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R이 reptilian을 말해서 reptilian complex라는 뜻인데요. reptilian이 뭡니까? 파충류죠. 그래서 파충류의 두뇌와 유사한 인간 두뇌의 부분으로 기저, 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파충류의 특징은 그 척추예요. 척추가 얼마나 잘 체계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가장 깊숙이 있는 이 두뇌가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도 척추의 운동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또 reproduction, 생식 작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 reptilian complex다. 그 다음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포유류의 두뇌와 유사한 인간 두뇌 부분이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여기까지 있다고 보는 거죠. 포유류도 역시 reptilian complex가 있고 그 다음 단계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림빅 시스템인데요. 이 포유류의 두뇌의 이 림빅 시스템이 하는 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고립이 됐을 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반응을 보이고, 또 부모가 그 자식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실험했을 때 이 림빅 시스템이 손상된 포유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새끼들의 생존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 층이 이제 네오코텍스인데요. 알복합체, 림빅 체계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근데 인간 두뇌의 가장 큰 부위로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과 베르니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오코텍스가 이 인간 언어 능력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온갖 인간으로서의 인식작용, 운동작용 이런 것, 수많은 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언어 능력에 관한 부분도 이 속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reptilian complex나 limbic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네오코텍스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뇌량이라고 부르는 코퍼스 캘러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좌우반구를 연결해서 두 반구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어 능력 부분은 좌반구에서 거의 담당을 한다고 보죠. 그 밖에 다른 인간의 인지작용은 우반구에서 있는데, 이게 원래는 좀 분리돼 있어야 되고, 이 두 개의 반구가 서로 소통이 너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이 두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문다든가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양쪽 두뇌가 좌우반과 소통이 너무 잘 돼서 그렇답니다. 소통이 적절하게 아주 필요할 때만 돼야 되는데, 두뇌 연구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아주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전에 설명한 The Three Brains라고 했는데, 두뇌의 세 부분이죠. 이 맨 가운데 작은 부분, 여기가 reptilian complex, 파충류 시절 진화 단계에서 그때 처음 형성된 두뇌라고 보는데, 이 survival reproduction, 생존, 본능적인 것과 그리고 생식 이런 부분을 여전히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limbic system, mammalian,
토유류가 되면서 이제 덧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덧붙여져 나왔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샥 없애고 새로운 게 착 들어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새로운 모듈이 자꾸 첨가되어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motions, 감정이라든가 empathy, 공감을 한다든가 parental,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그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부분이 여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 덧붙였는데 이게 이제 네오코텍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두뇌에만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logic, abstract thought 이런 거예요. 논리라든가 아주 추상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언어도 논리적 인지작용 중에 하나죠. 추상적 생각, 뭐 미술, 음악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그 창의라든가 이런 건 이제 다른 쪽 두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화돼 왔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 다음 네, 인간과 두뇌. 예, 아까 좌반구에 그것도 네오코텍스 신피질 부분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영역이 두 영역으로 구분됐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영역이 어딘가 하면은 브로카스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브로카는 의사 이름이에요. 독일의 의사 이름이라든가 뭐 왜 이 이름을 붙였냐면 어떤 환자가 뇌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요 영역을 다쳐와 가지고 그 영역을 다치니까 언어와 관련돼서 어떤 증상을 보이더라는 걸 처음 보고한 의사죠. 브로카라는 의사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브로카 에어리어라는 것은 후두나 입술, 혀,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관장하며 언어 생성과 관련이 있는 두뇌의 영역이다. 뭐 후두, 입술, 혀, 뭐 소화기관, 이게 이제 목구멍 쪽, 뭐 호흡기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소리를 관장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speech production, 언어가 발화되는 것과 발화하는 것 관련된 두뇌 영역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고요. 베르니케 영역, 이것도 역시 의사 이름입니다. 이 사람도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뇌를 다쳐서 왔는데 특정 그 다친 부위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부분을 다치니까 언어 이해 또 어휘 항목의 선택과 관련된 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영역은 언어의 이해 및 어휘 항목의 선택. 어휘 항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브로카 영역과 다르죠. 브로카 영역은 발화를 하는 데 관련 있는 그런 기관들을 총통제하는 두뇌 영역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두뇌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영역,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두뇌의 좌반구에 위치하더라. 이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브로카와 베르니케라는 두 의사가 이제 임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사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은 지금 두뇌와 언어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언어 현상을 이 두 영역에서만 관할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자꾸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관할하는 영역이 두뇌 꼭 집어서 이 부분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다친 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도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 경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상당히 정상에 가까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요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치면 두뇌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나 다른 영역을 활용해서
또 언어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 지역인데요. 이 두뇌 이게 앞부분입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이 견해인데요. 그래도 대충 이렇다. 이 보면 브로카스 에어리어라는 게 요 초록 부분이에요. 앞부분 아래쪽이죠.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라는 게 이제 요 부분 가운데쯤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고 그밖에 이제 다른 적도 보면 여기 프라이머 어디토리 에어리어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 그다음에 뒷부분은 비주얼 에어리어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위를 보시면요. frontal eye field area, promotor, premotor area, primary motor area, primary somatic area 이건 체감 능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앞에 세 개는 되게 운동 능력,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뭐 눈알을 움직이고 이런 이제 모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할한 영역이 그 위쪽 부분에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도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브로카스 에어리어하고 베르니케스 에어리어. 적어도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언어와 두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브로카, 베르니케 이 두 단어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럴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네, 브로카 실어증이라는 걸 보죠. 브로카스 아페이지아라고 부르는데요. 두뇌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을 때 브로카 영역은 발화를 담당, 스피치 프로덕션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발화 생성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문법적 이해력을 상실하는 증상도 보인다. 이게 이제 당시 브로카라는 의사가 발견했을 때와는 좀 다른 것들이 이제 나중에 차후에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쨌든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고 베르니케 실어증, 베르니케스 아페이지아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어서 어휘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무의미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는 문장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어증 증상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언어치료라는 분야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브로카 실어증, 베르케 실어증에 얘기하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또 의학도들처럼 두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부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이런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의 1974년 저서에 나오는 것인데 두 개의 지금 실어증의 예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영어 자료인데요. 자, 맨 위에 보면 말을 환자가 I'm sick, no man, well, again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떠듬거려요. 이제 심리학자가 Let me help you, you're a signal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니까 a signal man 신호를 뭐 교통 신호나 이런 걸 제어하는 사람 또는 뭐 군대에서 배라든가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관측을 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Were you in the Coast Guard? 해안경비대에 있었냐? 그러니까 해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yes ship Massachusetts Coast Guard 이렇게 뭔가 의미 전달은 하고 있죠. 근데 말을 떠듬거려요.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 말을 하게 돼요. 시그널맨을 말을 못하다가 이제 그때서 말을 하고 그런데 잘 조합을 해보니 이 사람은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걸 헷갈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을 더듬더듬. 자, 어느 부분을 다친 환자일까요? 네, 그렇죠. 브로카스 에어리어를 다친 사람이죠. 스피치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말을 생성하는 그런 기관들을 관할하는 분의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심리학자가 또 What brings you to the hospital? 병원에 왜 왔냐 그러니까 처음에 Boy, I'm sweating. I'm awful nervous. You know? 처음엔 뭐 그럴듯해 보여요. 땀이 나고 뭐 아주 매우 신경이 쓰이고 초조하다. 뭐 그래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쭉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you know once in a while I get caught up 이 무슨 말인지 I can't mention the terrible 이게 없는 단어 같아요. I'm once go quite a little. I've done a lot well. I impose a lot while on the other hand you know what I mean? I have to, 뭐, you know what I mean?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죠. I have to run around. 왜 뛰어돌아다닌다는 얘기지? Look it over. Trapping and all that sort of stuff. 여기 보면 단어가 쉬운 단어들인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막 그냥 두서없이 마구 빠른 속도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심리학자의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화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단어를 어떻게 선택한 건지 없는 단어도 있고 막 갖다 붙였는데 문장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뒤에도 보면 Thank you, Mr. Gorgon. I want to ask you a few 몇 가지 질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빨리 또 받아서 Oh sure, go ahead. I would thank you one more if I could. I'm taking the word the wrong way to say. 뭐 쭉 이어놓는데 보니까 말은 주저주저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예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단어 선택을 마구 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단어들을 막 섞어서 씁니다. 발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고 뜻을 전달을 하지 못해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임상적으로 이제 그 두뇌를 다친 환자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두뇌 연구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해부학이 발달되고 또 수많은 그 뇌파 검사하는 기계들도 있고 또 많은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그 약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장을 읽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고 두뇌의 어느 부분에서 화학적 반응이 보이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두뇌 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 물론 신체에 무해한 약물을 투입해 놓고 피실험자가 어떤 문장을 쭉 읽게 하는데 관계대명사절 부분을 읽을 때 두뇌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 조영제 색깔이 변한다. 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계절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하게 빛을 낸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영어 문장에서 어떤 구문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고 어떤 구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이런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두뇌에 대한 연구는 꼭 따른 필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기계와 그리고 연구, 신경세포 연구에 대한 게 많이 발달이 되면서 언어 연구의 방향도 이쪽으로 급히 발전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재미있고 아주 전망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 보면 이 뭐예요? 5-day forecast. 5일간의 기상 예보죠. 화시로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에 이를 거다. 그리고 햇볕이 나고 구름이 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신이죠, 신. 네, 신이 이 인간들의
그 일기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있어요. 천사들 옆에서. Just a minute, he's watching his favorite comedy.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를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일기예보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런 건데 우리의 상황을 비꼬는 이것도 이 일기예보를 코미디라고 표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또 만화입니다. 만화가 언어리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영어 만화를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큰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언어와 두뇌.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요? 또 한번 설문으로 조사해 볼까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